심판들이 모여서 챌린지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제 싸한 거지. 이제 챌린지를 봤더니 션롱 선수가 김낙현 선수의 팔을 친 게 명확하게 나온 거야. 네,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의 둘기입니다. 탕탕. 네,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의 노가넷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일도 바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미용실을 못 갔어요. 머리가 좀 있으면 상투 틀겠어요 지금. 어떻게 잘 지냈어요? 맨날 농구만 보고 살고 있지. 농구장도 다 막아가지고 네.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저희랑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아마 집에서 다들 KBL, NBA 뭐 이런 거 엄청 보고 계실 거야 다들. 네, 오늘은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 프로농구의 현재 문제점. 빠밤.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새끼들 뭔데? 물론 우리가 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농구의 부흥을 위해서 네. 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주제 KBL 프로농구에 대한 그 현 문제점들 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저는 이제 KBL을 그렇게 본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근데 가끔 이제 기사를 통해 봤어요. 가장 제 머릿속에 남는 게 용병 키제한 뭐 이런 거라든가 심판 콜이 뭐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이슈되는 거를 좀 챙겨봤었거든요. 그래서 NBA에 이런 얘기가 있지.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심판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줄 알았네. KBL에 방금 네가 얘기했던 얘기가 있지.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이 하는 것이다. 뭐 아쉽지만 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어. 내가 하는 농구판에 키 큰 용병들은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키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해외 뭐 토픽으로 나갈 정도로 한국 농구를 조롱하는 또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물론 그 시기에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 농구 팬들이 많이 떠났어. 키 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키 큰 사람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반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책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묵은 이슈들이라 네. 이 얘기를 오늘 할 건 아니고, 네.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심도 시합의 일부다. 어떻게 생각해? 어떤 스포츠를 막론하고 항상 나오는 말이잖아요. 야구, 축구 뭐 다 늘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오심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면은 KBL에서 너가 팬의 입장에서 최근에 봐온 사람으로서 KBL이 이렇게 재미가 없지 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요즘에는 그런 격렬한 플레이보다는 몸을 사리는 것 같아? 네, 뭐 비비는 그 은어로 치면은 그 조 비빈다고 하거든요. 그 게이 플레이라고 하는데, 너가 얘기한 거는 약간 선수들의 플락핑 페이크 네. 모션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 몸싸움을 부딪혀서 뭐 약간 하드코어를 이겨내려는 경향보다 헐리우드 액션으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고, 너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옛날 7, 80년대 농구에 뭐 대걸레로 막 때리고 막 뭐 주먹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챌린지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너무 시합이 자주 끊겨. 심판 판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꽤 있어. 저는 그 챌린지 시스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기고 있는 팀에서도 그걸 악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있지. 상대 팀이 막 흐름 타가지고 따라오려고 할 때 챌린지 걸어버리면 식어버리잖아요. 챌린지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생겼던 문제들 중에 하나야, 그게. 볼 데드 현상이 있잖아. 누구 볼인지 뭐 리바운드 경합에서 파울이 났는데 챌린지를 할 경우 누구 볼로 줘야 되냐 이거지. 요즘 치고 나가면 거의 계속 아니면은 이러던데. 파울이 아닌 상황에서 파울을 줬어. 원래는 이제 챌린지 후에 이제 파울이 아니었어. 그러면 내가 쉽게 뭐 속공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파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 2차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뭐 이런 애매한 상황들도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네. 이제 1월 4일 날 전자랜드 대 이제 모비스 경기 중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네. 김낙현 선수와 션농 선수가 부딪히면서 챌린지를 요청을 한 적이 있어. 전자랜드가 한 20점 차 정도 앞서고 있었어. 3쿼터까지 한 네. 21점 차까지 앞서고 있었는데 쉽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 10몇 점 차 계속 나면서 4쿼터 이제 3분도 안 남은 시점이었는데 한 2분 50초 정도 남기고 김낙현 선수와 션농 선수가 부딪혔단 말이야. 근데 심판이 파울로 인정을 안 하고 아웃 오브 바운스를 인정을 했어. 모비스의 션농 터치로. 전자랜드 볼로 선언을 했단 말이야. 김낙현 선수는 아니 이게 터치볼이 아니라 파울을 받았다. 션농 선수가 나한테 팔을 쳤다. 파울이다.
항의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왜냐면 파울을 안 불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긴 거야. 그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이 챌린지 하겠다는 거야. 이게 션롱 선수 터치가 아니라 김낙현 선수의 터치로 나간 것 같다. 챌린지를 했는데 피바 룰을 우리가 KBL에서 따르고 있잖아. 피바 룰에서 챌린지는 파울을 뒤집을 수가 없어. 파울은 챌린지 대상이 아닌 거지. 뭐 아웃 오브 바운스나 볼텐딩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파울은 번복 대상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챌린지 하면서 심판들도 아 이게 그치. 파울인데 네, 심판들이 모여서 챌린지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제 싸한 거지. 이제 챌린지를 봤더니 션롱 선수가 김낙현 선수의 팔을 친 게 명확하게 나온 거야. 그 챌린지 하는 장면을 TV로 우리 다 보고 있고 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팬들도 다 보고 있고 심판들도 보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냥 션롱 선수의 파울인데 파울을 하고 그 다음 김낙현 선수 터치로 공이 나간 게 이제 화면에 나온 거지. 이게 KBL 시스템의 문제점인 거지. 그러니까 파울을 파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모비스 감독님의 멀리 내다보시고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뭐 모비스 입장에서는 원래 파울도 볼터치도 아니었고 파울도 했는데 완전 땡 잡은 거고, 근데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거든. 점수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2분 50초 남기고 파울로 잘투 2개를 얻으면은 쉽게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결국에 반칙을 얻어야 되는 전자랜드가 반칙을 얻지 못하고 완전 흐름이 꼬이게 된 거야.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모비스가 역전승을 하게 돼. 3쿼터부터 보긴 했는데 주도훈 감독님이 진짜 노발대발을 했죠. 이만큼 올라가지고 아니 근데 당연히 그럴 만도 했고, 보는 팬 입장에서는 전자랜드 팬들은 진짜 욕 많이 했을 거야. 심판 그럼요. 욕 많이 했을 거야. 엄청 많이 했고, 댓글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네이버 댓글에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고, 보는 심판들도 되게 굉장히 민망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 못 볼 수 있다고 쳐도 KBL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NBA에서는 룰이 좀 달라. 코치스 챌린지라는 게 있어. 한 게임당 하나를 쓸 수가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파울을 뒤집을 수가 있어, NBA는. 파울, 아웃 오브 바운스, 볼텐딩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엄청 비장의 카드네요. 비장의 카드야. 그래서 사실상 NBA도 중간중간에 억울한 것들이 많지. 엄청 많죠. 파울인데 코치스 챌린지를 또 중요할 때 써야 되잖아. 막 심판은 돌리는데 감독이 그냥 해. 지금 중요한 시기 아니니까 이런 경우 되게 많아. 그러고서 이제 정말 중요할 때 4쿼터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 때 보통 쓴단 말이야. 그렇게 경기가 뒤집히면은 이거는 극장승부 명장면으로 남는 건데, 반대로 이 전자랜드 사례를 보면은 그냥 피해자만 생기고 굉장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남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심판들도 다음 경기 때부터 콜 불기가 굉장히 또 부담스럽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심판 문제를 떠나서 시스템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네. 근데 뭐 시스템이라는 게 보통 시즌 중에는 잘 바뀌지가 않으니까 보통 끝나고 그 다음 시즌 열리기 전에 이제 개정을 하고 나서 열잖아요.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 원래 NBA도 바로 도입이 된 게 아니라 네. 그 G리그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뒤에 좀 돌려보고 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NBA 도입이 된 거라서 네. 아마 KBL도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반에 얘기했지만, 뭔가 챌린지가 너무 자주 해. 그리고 되게 길게. 그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심판들이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문제점들도 좀 있어. 그러니까 뭐 챌린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리 잡기까지는 여전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매 시즌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뭐 개선되겠죠. 자, 이런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심판 판정에 대한 문제들도 생각보다 심각해 지금. 뭐 WKBL 같은 경우는 이제 용병들 없이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단 말이지, 코로나 때문에. 저득점 형상에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초반부터 많았어. 수비 농구, 뭐 수비 축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재미를 느끼기는 쉽지 않잖아.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슛도 많이 들어가서 좀 환호도 했으면 좋겠고 한데, 이제 WKBL 선수들은 어쨌든 용병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서 저득점 현상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WKBL 측에서도 고민을 해서 내놓은 정책이, 기존에는 이제 파울콜에 대해서 되게 하드콜을 불었지만 이제는 작은 접촉에도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파울을 자주 불겠다, 높은 확률로 파울을 불겠다라는 개정이 있었어. 기존에는 공이 있는 선수를 막 파울을 좀 심하게 해도 안 불었단 말이야.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국제 대회 같은 데를 나가면은 거친 몸싸움이나 파울 체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겨내야 되거든.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장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거칠었어. 나도 이제 WKBL을 보러 가면은 어떻게 보면 남자 농구보다 더 거칠어. 핸드 체킹도 많이 하고 거칠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콜을 자주 불었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바스켓 카운트도 많아지고 자유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흐름은 좀 끊길 수 있겠지만 득점은 확실히
콜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 팀 파울도 많이 불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이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파울콜을 많이 불었고 공이 없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몸싸움을 그래도 기존처럼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 거야. 심판의 판정의 일관성이 없어진 거지. 이렇게 불다가 다시 이렇게 저렇게 불다 보니까 심판이 경기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야. 우리 동호회 농구 느낌 나네. 몰고 가다가 팍 치면 내가 하면 공의 일부라고. 근데 내가 치면 파울이래. 넌 공 쳤는데? 실제 NBA는 그래서 좀 하드콜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비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네. 공이랑 손이랑 같이 긁어도 잘 안 불어 NBA는. 근데 이제 WKBL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불다 보니까 최근에 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심판이 불었다 안 불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심판 본인도 3쿼터까지 너무 본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줄여야 되나? 약간 마음속으로 파울콜 개수를 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심판 성향마다 뭐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작년에 이렇게 불다가 다시 많이 불다가 적게 불다가 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본인도 약간 헷갈리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그 일관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경기를 지배하는 게임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어.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한 거지. 그런 스탯 없나? 선수별 스탯 정리하듯이 심판별 스탯. KBL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심판이 한 시즌에 콜을 몇 번 불렀나 이런 것들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공개된 데는 보기 힘들잖아요. 징계를 받은 그런 심판들도 팬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심판들은 더 욕을 많이 먹기도 하지. 근데 심판도 사람이고 처음에 이제 내가 물어봤던 것처럼 오심도 시합의 일부가 될 수는 있어. 하지만 이런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렇죠. 일관성이 이제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많잖아요. 이제 심판도 AI로 대체해야 된다. 로봇 심판, 로봇 멍멍이가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죠. KBL 앞서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나 심판의 주관적인 부분들, 심판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는 사람이고 프로 심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 KBL이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심판들도 헷갈리고 감독들도 헷갈리고 선수들, 심지어 팬들까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하루빨리 좋은 제도를 가져와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게 꾸준히 좀 좋은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이상한 그 키 제한 같은 정신 나간 제도는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발 사이즈까지 보는 거 아니야? KBL 뭐 협회에서도 나름 고민과 상의 끝에 정해지는 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스템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코치스 챌린지도 많이 도입을 하고 심판들의 역량도 좀 더 갖췄으면 좋겠고 그 팬들의 목소리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보시는 팬들 중에도 굉장히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이제 KBL의 정책들이 이제 변경될 때 좀 팬들한테도 좀 이렇게 보여주거나 투표할 수 있는 나 되게 좋은 그런 제도 같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뭐 국민 참여 재판 이런 것처럼 그치. 팬들도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견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게 청와대도 국민과 소통하는 요즘에 KBL은 아직도 되게 독재고 공산주의다 그런 느낌이 난다. 뭐 자극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KBL이 뭐 심판과 김현기 총재의 뭐 놀이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팬들이 많이 등을 돌렸단 말이지. 팬들과 소통할 수 있고 팬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고 심지어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 도입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실제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폰서가 있잖아. 메인 스폰서가 있죠. 메인 스폰서가 있는데 동부가 스폰서를 거절을 하고 KGC가 스폰서를 받은 적이 있었어. 그 해에 특히 동부에 대해서 콜이 안 좋았고 KGC의 콜이 굉장히 후했던 적이 있어. 근데 이거는 그래 팬의 입장에서 되게 주관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마치 학교 다닐 때 이상하게 내 친구는 부모님 한번 학교 왔다 갔더니 선생님이 이뻐하고 우리 엄마 오라고 해도 안 하시. 그런 거지.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 2018년도에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SK 대 DB 그 시합이 있었는데 SKBL 얘기가 이제 그때 나왔어. 심판 콜이 말도 안 되게 이제 SK 쪽으로 치중이 되다 보니까 통신사 할인 혜택 같은 게
그때 SK 팬 빼고 나머지 9개 구단이 다 DB를 응원을 했어. 그때 당시에 박범재 심판이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았었지. 이런 것들을 팬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고. 뭐 팬들이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여론이 그렇게 가면은 KBL 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팬들의 의견도 수용해 줄 줄 아는 그런 협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지, 팬들 입장에서는. 2번 반복되면 우연이지만 이제 또 3번, 4번 반복되면 이제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가니까 이제 의구심이 올라오면 빠르게 또 협회 차원에서 차단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농구의 부흥을 다시 꿈꾸는 우리 농구 팬들로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고 KBL의 뭐 시스템이 개선이 되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다면은 충분히 다시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 선수들에 대한 이제 얘기야. 선수들도 좀 도움을 줘야 돼. 농구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어쨌든 팬들이 없으면은 농구판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작년 우리 코로나 때 무관중으로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선수들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요거는 이제 KBL에서 잘하고 있는 건데, 페이크 파울이라 그러지. 선수들의 페이크 파울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추후 징계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 3라운드에서도 적발된 선수들이 KBL 지금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고 그 선수들의 영상을 볼 수가 있어. 일단은 이 플라핑이 왜 잘못된 것 같아, 너가 봤을 때는? 동호회 농구에서도 그런 분도 있어요. 아 하면서 공을 던져. 소리를 지르면서 공을 던져. 그럼 수비하는 사람이 위축되거든요. 그 수비자한테 잘못한 거야,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네, 제 입장에서. 왜냐면 몇몇 분들이 있어요. 알아, 공격 패턴을. 저 사람은 2번 치고 들어온다. 근데 난 처음부터 여기 서 있었는데 부딪히기도 전에 아 하면서 올라와. 그래. 그럼 부딪히면 내려와서 막 뭐라고 해. 왜 거기 있냐고. 내가 먼저 있었는데. 아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지. 있어요. 근데 있어. 뭐 상대편일 경우에 짜증나고 뭐 약간 괘씸해? 근데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사실 아니야. 심판 눈을 속이는 거고 팬들을 조롱하는 행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아 했는데 팬들은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잖아. 네. 그리고 막 심판한테 욕을 하고,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봤더니 아니야, 파울이. 이거는 팬들을 조롱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은 선수들끼리도 동업자 정신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궁금한 게 음. 이제 수비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왜 그걸 이제 하는지, 이제 습관이라면 왜 그걸 습관적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전 농구 때는 그 플라핑도 가르쳤었어. 그러니까 네. 대학교 때부터 파울을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게 이제 안 좋게 변질이 되면서 파울을 유도하려는 이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거지. 그렇게 눈속임 동작이잖아. 농구뿐만 아니라 이제 축구에서 보면은 그런 눈속임 동작을 하는 헐리우드 액션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하면 페널티킥을 주잖아. 뭐 경고를 주기도 하고 심하면은 더 큰 뭐 징계를 주기도 하는데, KBL은 좀 약하다는 거지. 그동안 지금은 이제 제도가 생겨서 선수들의 이제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는, 그전에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 그러니까 농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재미없는 이유들이 앞에서 내가 언급을 했지만 너무 흐름이 자주 끊겨. 중간중간에 비디오 판독을 해. 심판들이 못 집어내니까 또 비디오 판독하고, 요청해서 또 비디오 판독하고. 근데 했는데 또 엄청 길어져. 그리고 선수들 시합을 봤는데 선수들은 공 터치도 안 했는데 막 다 목을 이렇게 꺾어. 만세 목 꺾어. 근데 걱정되더라고. 도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 이게 처음 농구 보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 저 정도야? 아파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팔을 치고 다리를 쳤는데 목을 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딪힌 부위랑 상관없이 목이 너무 뒤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건 걱정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켜주고 보기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플라핑이 굉장히 진화를 했어. 살짝 건드렸는데 장풍 맞은 것처럼 막 날아가거나, 감전을 당한 것처럼 막 이렇게 몸을 부르르 떤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지. 예전에 보면은 김주성 선수가 위대한 한국 그 포워드 겸 센터긴 하지만 플라핑으로 굉장히 유명했잖아. 지금 DB의 코치로 있고, 김민구 선수가 또 그걸 많이 배웠는지 그런 모션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그 김창모 선수가 플라핑을 배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 떠오르는 샛별이구나. 감정기로 유명한 우리 김종기 선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뭐 팬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심하게 악용을 하다 보면은 팬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는 거지. 근데 왜 이정현 선수를 언급 안 하시죠? 이거 언급 안 하면 또 이게 팬이냐고. 이정현 선수를 이제 막 얘기하려고 그랬어. 뭐 이정현 선수도 플라핑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뭐 의학세라는 별명이 생겼고, 못하면 의학세, 잘하면 국악세. 뭐 이런, 잘하는 건 인정해. 네. 근데 이제 대학교 때부터 몸에 배인 이 파울을 얻어내는 그런 액션이 너무 과하다. 김시래 선수도 나는 그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그 목이 너무 잘 들어. 이렇게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3라운드 플라핑 적발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자면은, 방금 네가 김시래 선수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김시래 선수한테 살짝 부딪혔는데 완전히 나가 떨어진 선수가 있어. 브랜드 브라운. 체급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잖아. 김시래 선수가 엄청 센가 보다. 뭐 그런가 보지? 그리고 이번엔 뭐 이대현 선수도 좀 많이 걸렸어. 이대현 선수가 3회, 최부경 선수가 4회. 보면은 좀 민망할 정도로 액션을 많이 취해. 실제 억울하게 적발이 되는 애매하게 걸리는 선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한 선수들도 있어. KBL 홈페이지 가면은 뉴스란에 보면은 탭에 가면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되게 교통 단속 느낌으로 딱 정리돼 있겠네요. 근데 선수들도 이제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고, 그 플라핑 수치가 점점 줄고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내야 되니까, 벌금을 내야 되니까. 1회는 그냥 경고고 2회부터 뭐 20만 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뭐 11회가 넘어가면은 막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그 교통 위반 해가지고 6, 7만 원 내는 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내면 아깝잖아요. 선수들한테도 뭐 100만 원 엄청 아깝죠. NBA도 되게 플라핑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있거든. 가장 유명한 선수가 보스턴의 마커스 스마트라고, 플라핑의 장인이라고 보면 돼. 모션은 뭐 따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스킬이 굉장히 좋아. 네. 우리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제임스 하든 있잖아. 네.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한 제임스 하든도 립스루라고 하지. 그 슛 동작에서 이렇게 1대1 동작에서 상대방 선수가 이렇게 붙었을 때 수비하는 과정에서 제임스 하든이 이제 그 팔을 끼면서 슛을 던지는 행위 있잖아. 이거 이제 립스루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슛 동작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자유투를 줬었어. 그래서 자유투 빙을 그렇게 많이 뜯었구나. 자유투 빙을 엄청 뜯을 수 있는 그 행위인데, 케빈 듀란트 법이 생겼어. 왜냐면 케빈 듀란트가 그걸 굉장히 잘했거든. 네, 듀란트도 엄청 뜯었잖아요. 그래서 완전 빙 뜯기를 엄청 했지. 그래서 막 득점왕하고 맨날 그래서 막 선수들이 욕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것도 뭐 기술일 수 있지만, 그래서 케빈 듀란트 법이 생겨가지고 이 립스를 할 때 슛 동작이 아니라 일반 파울을 줘. 그래도 그게 굉장히 강력한 게, 결국에는 뭐 팀 파울일 그렇죠. 때는 자유투를 주잖아. 팀 파울인 상황에서 계속 이걸로 그냥 자유투 그냥 퍼내는 거네 그냥. 계속 퍼내는 거지. 국내에서 유명한 선수는 에런 에인지. 어쨌든 그것은 접촉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플라핑하고는 조금 약간 개념은 다른 것 같아. 네.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이런 헐리우드 액션 같은 것들은 선수들도 좀 주의를 하고 줄였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프로농구의 발전을 위해서 KBL의 그냥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점과 심판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선수들의 플라핑에 대한 문제점까지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된 거지.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즌 동안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뭐 플라핑 논란이라던가 또 심판 관련된 것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그런 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즌에는 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좀 더 그 한국 프로농구의 발전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농구 팬들은 아마 다 아는 사실일 텐데, 이제 허재 감독님을 중심으로 그 JTBC에서 뭉쳐야 쏜다, 뭉쳐야 찬다 이후에 새 시즌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아요. 2월 초부터 이제 방영을 한다고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핸섬 타이거즈 이후로 이제 농구가 예능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또 풀어나갈지, 또 국내 그 레전드 운동 선수들이 농구를 접했을 때 또 어떤 우당탕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지도 되게 기대가 되고요. 또 그거 관련돼서 또 준비를 한번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하이라이트 영상 한번 뽑아보자고 또.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원 샷!